자, 시청자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최근에 연봉 1억 원이 넘어가는 기아차 노조에서 자동차 값을 평생 동안 할인해달라고 또 파업을 벌이겠다라고 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이 간단히 이렇게 기아와 노조에 대해서 검색만 해보셔도 관련된 수많은 뉴스 자료들, 파업에 대한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 소식을 조금 더 깊게, 언론보다도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기아차 노조에서 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받아 놓고도 이 사람들이 13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자, 이런 게 여러분들 결국은 기아차 입장에서도 그렇고 악재가 늘어나는 셈이죠. 국내 자동차 산업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늘어나게 되는 셈입니다. 자, 안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어떻습니까?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슬슬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수요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특히 요즘 차량용 반도체의 부족으로 주문량에 비해서 생산량은 좀처럼 제대로 늘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거기다가 특히 최근에 미국에서는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혜택을 중단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시장은 전 세계 자동차 시장 가운데 가장 시장 규모가 큰 곳이죠. 이런 곳에서 보조금 지급이 축소되거나 중단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산 전기차와 한국산 어떤 자동차 수출에 굉장히 이렇게 빨간 신호등, 적신호가 켜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노조 리스크, 생산 차질까지 빚게 된다면 이거 뭐 더러워가지고 기업 운영을 해 먹겠습니까? 일 안 하고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겠다라는데 생산 라인이 한번 멈춰서 버릴 때마다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누적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아차 노조가 한번 이렇게 깽판을 칠 때마다 기아차 밑에 딸려있는 그런 수많은 부품업체 식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청업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생산 라인들이 올스톱 되면서 진짜로 힘들고 어려운 대한민국의 수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어마어마한 연쇄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현대기아의 인기 차량들은 차량용 반도체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대기 기간이 무려 1년이 넘어가는 전례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죠. 자,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이렇게 물 들어올 때 최대한 코피 터지게 노를 저어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고 또 신차가 출고되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소비자들에게 또 하루라도 빨리 차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정상이겠죠. 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모자란 판인데 또 이렇게 생산 라인 멈춰 세우고 파업을 하고 깽판을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 혜택 많이 달라고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그래가지고 기아 노조에서는 13일과 14일에 오는 13일과 14일에 각각 파업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노조에서는 향후 특근을 모두 거부하고 25일에도 다시 파업을 지속할지 그 여부를 논의하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황당한 거는 바로 이번 파업의 주요 원인이 좀 어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아차에서는 일명 평생사원증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강력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기아차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퇴직자들에게 자동차 값을 할인해주는 제도인데요. 이 혜택을 가지고 이제 노사 간의 입장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기아차가 기존에 직원들에게 베풀어주던 혜택은 어마어마합니다. 바로 25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들에게 겨우 2년마다 새롭게 신차를 뽑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때 무려 마이너스 30%나 싸게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혜택을 이제 평생 동안 퇴직자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2년마다 차를 마이너스 3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혜택입니다. 풀옵션 5천만 원짜리 고급 자동차를 살 때 자기는 겨우 3,500만 원에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 2년마다 차를 바꾸면서 적당한 주행거리로 자동차를 이렇게 탈 경우 중고차 시장에 그냥 2년마다 차를 바꾸고 넘겨도 최소한 본전을 보거나 오히려 이득을 볼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최소한 그다지 손해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퇴직자에게 평생 동안 한 푼, 두 푼 하는 물건도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집 다음으로 가장 값비싼 재화인 완성차를 평생 동안 마이너스 3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라는 이런 혜택은 사실 시청자분들이 잘 모를지 모르겠으나 다른 나라 자동차 업계에서는 들어본 적조차 없는 말 그대로 세계 유례가 없는 수준의 혜택입니다. 자, 그런데 기아차 사측은 이거를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조금만 줄이자라는 거였어요. 요약을 하자면 대략 새 차를 싸게 살 수 있는 시기를 그 주기를 2년마다 한 번씩 가능했던 기존의 시스템에서 3년으로 1년만 늘리자.
그런데 3년마다 살 수 있다는 것도 사실 엄청난 혜택이죠. 일반 직장인들 중에서 누가 여러분들 3년마다 차를 바꿉니까? 그리고 평생 할인 대신에 만 75세까지 할인하는 걸로 혜택을 좀 조정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혜택입니다. 그런데 기아차 노조는 이거를 거부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기아차 사측이 내걸었던 조건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동차 할인 혜택을 조금 그렇게 축소해주는 대신에 사실 제가 볼 땐 축소도 아닌데, 자, 기본급 인상에 수백 퍼센트를 넘는 막대한 성과급에 59세 근로자 기본급의 90%를 주던 60세 정년의 임금도 95%로 올리는 등 충분히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안도 제시를 해줬습니다. 자, 그 밖에도 생산 판매 목표 달성 경력은 100%, 그리고 또 품질 브랜드 향상 특별 경력은 150만 원 등등. 제가 뉴스를 한번 찾아봤더니 기본급을 제외하고도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이번에 협상안이 타결됐으면 곧바로 1천만 원 가량의 돈이 지급되는 조건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는 앞서 타결되었던 현대차 노사 합의안과도 거의 똑같은 수준이라 가지고 업계에서는 당연히 이번에 협상이 잘 이루어질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기아차 노조가 이거를 그냥 거부를 해버린 겁니다. 그냥 끝까지 자기들은 혜택을 다 받고 싶고 평생 동안 2년마다 30%씩 자동차 할인 혜택도 다 받아가고 싶다라는 거죠. 제가 한번 관련된 자료들을 좀 찾아봤더니 이런 식의 여론과 소문이 나이든 노조원들 사이를 좀 휩쓸고 지나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손해를 본다라는 거예요. 평균 수명 80세 정도로만 잡아도 뭐 자기들이 이게 이런 어떤 자동차값 할인 혜택이 축소가 되면은 1억 원 가까이 손해를 본다느니 그런 식의 논리를 펼치던데, 자, 이게 어떻게 된 계산이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기존에 2년마다 마이너스 30%씩 자동차값 할인 혜택을 꼬박꼬박 계속 받아가면서 기간마다 꼬박꼬박 자동차를 바꿔 먹어야 나올 수 있는 그런 비현실적인 계산이라는 겁니다. 자, 사실 솔직히 말해가지고 회사가 혜택을 제공해주면은 정말로 꼭 필요하다 싶을 때 단 한두 번만 자동차를 살 때 그만큼 할인을 해줘도 사실 정말로 고마운 거죠. 엄청나게 큰 혜택이죠. 그러니까 계속 극한의 이득으로 자기들은 이 혜택을 뽑아먹으려고 저런 식으로 계산기를 돌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 일반인들이 2년, 3년마다 차를 바꾸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평범한 월급쟁이 중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말이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입니다. 제 아버지도 기존의 격언을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항상 저한테 좀 이렇게 주의 깊게 해주시던 말이 있습니다. 없는 것들이 더하다라고 말이죠. 여러분들 이런 사건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재벌과 기업인들이 나쁜 걸까요? 아니면 연봉 1억 원에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 업계 대우를 받으면서도 이거를 자기들 평생 동안 차값을 30% 할인해달라고 파업을 벌이는 귀종도조가 나쁜 걸까요? 여러분들 저는 농담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젊은 청년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고용을 가장 꺼리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 귀종노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그런데 물론 제가 노조제도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죠. 한 개인의 입장에서 거대한 기업과 동등한 협상을 하는 게 어려울 때가 많죠. 그런데 정작 그 노조의 도움이라는 게 이 나라에서는 막상 진짜 근로 환경의 개선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대다수 하청업체,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뼈 빠지게 쥐어짜이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대기업 생산직에 한번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갔던 귀족노조 인간들은 꿀을 빨아도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절대로 어디 뭐 논리적으로 빈약하고 틀린 말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세계 1위의 자동차 기업인 도요타에서는 퇴직자 차량 할인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다른 나라에는 이런 게 없다니까. 도요타의 지난해 직원 평균 연봉은 858만 엔 수준으로 약 8,5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반면에 도요타보다 기업 규모는 물론이고 매출 규모, 판매량이 훨씬 작은 기아는 지난해 직원들 평균 연봉이 1억 100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도요타랑 기아차랑 여러분들 이게 기업 규모라든지 세계 뭐 주가, 이거 세계 주식 시장에서 시가총액 규모에서 이게 비교가 됩니까?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세계 1위 양산차인 도요타보다 무려 20%나 더 높은 인건비와 연봉을 우리나라 직원들이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일본의 경제 규모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그리고 또 도요타의 어떤 자동차 판매량과 매출액과 기아차의 자동차 판매량과 매출액 같은 거를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 대기업 귀족 노조들이 받아먹는 임금 규모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높은지 여러분들이 이제 감이 오십니까? 내가 없는 말 하는 거 아니라니까?
다들 그럽니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평생 동안 자동차값 30%를 할인해 준다라는 건 듣도 보도 못한 혜택이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수입차 브랜드들은 물론이고 한국 GM이나 르노 코리아 자동차에서도 이와 같은 퇴직자 할인 제도는 전혀 없습니다. 쌍용차 같은 경우에도 퇴직자 할인 혜택은 퇴직 후에 1년에서 2년까지만 제공한다라고 하죠. 기아차 같은 경우에 매출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80% 정도입니다. 5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팔려면 생산 원가에만 4천만 원 이상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뭐 재료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의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면은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상품값이 이제 워낙에 비싸니까 매출액의 규모는 굉장히 커 보여도 실제 기업에 남는 그 남아 떨어지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매우 낮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만 명에 달하는 퇴직자들이 5천만 원짜리 차를 2년마다 3,5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면 그 누적된 손해가 결국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회사로 가겠죠. 그럼 그 회사에 들어갔던 그 비용 부담이 결국 누구에게 전가되겠습니까? 그렇죠. 국내 소비 시장의 국민들과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계 관계자들조차 혀를 차고 있다라고 하죠. 말이 안 되니까요. 가뜩이나 차량용 반도체의 부족으로 자동차 업계가 어려운 와중에 재직자들도 아닌 퇴직자들의 평생 복지를 가지고 파업을 한다라는 건 지나친 이기주의다라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 생산직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이 넘습니다. 1억 원이. 그런데 제가 진짜로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어마무시한 수많은 그런 대기업들이 제공해주는 혜택이 정말 많거든요. 교육 혜택, 의료 혜택, 뭐 자녀들 학자금 혜택, 뭐 자동차값 할인에 이르기까지. 근데 이런 어마무시한 복지 혜택들을 싹 다 없는 셈을 치고 이 연봉만 기아차 노조가 받아가는 연봉 조건에 연봉 절반의 조건만 내걸어도 농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현대차, 기아차 생산직 정규직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대한민국에 줄을 섭니다. 뭐 교육 수준이 낮고 질 낮은 사람들만 있느냐? 아니요. 대졸자, 대학교 나온 청년들, 그것도 꽤나 수준 있는 대학교 나온 애들 중에서도 연봉 4천, 5천만 원만 준다라고 해도 대기업 정규직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인생을 편하고 안정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줄을 선다라는 겁니다. 연봉이 다가 아니라 일하는 환경 자체가 쉽고 깨끗하고 편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곳이잖아요. 대한민국에 이것보다 더 좋은 꿈의 직장이 도대체 몇 개나 되겠습니까? 결국 한국에서 뭔가 산업이나 시장이 왜곡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결국 거기에는 시장 경제 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좀 부드러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일부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대기업의 생산직 노조 선생님들 계시는 거 제가 다 압니다. 그렇죠. 그분들 중에서도 이 어떤 전체적인 조직의 목소리를 어긋나기가 어렵고 또 그분들 중에서도 우파 성향인 분들 계신 거 제가 다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 제 친구들 중에서도 거기서 일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알아요. 제가 절대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아니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무슨 맥락인지 다 안다라는 겁니다. 받아먹던 혜택이 축소된다면 물론 싫겠죠. 저라도 싫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지금 정치시사 유튜버잖아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지인들, 친인척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노조위원장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 경제와 대한민국 근로자들 전체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저기 딸려가지고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하는 수많은 하청업체와 8, 90%의 중소기업들, 부품 납품업체 근로자들 등등 이 나라 전체의 경제, 국가 전체 경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논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어떤 노조를 대변하는 변호사가 아니니까. 시청자 여러분, 부디 그래서 제가 달을 가리키면은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무슨 그렇게 잘난 사람이겠습니까? 제 사돈의 팔촌까지 다 합쳐도 삼성전자나 현대차, 기아차 같은 국내 대기업의 경영진 레벨에서 밥 먹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내 주변에도 내 사돈의 팔촌 합쳐도 내 친인척 중에 그런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점에서야 모두가 듣기 좋은 말이나 하면은 저는 사실 유튜브 생활하는데 이득입니다. 제가 뭐 그렇게 사적인 관점에서 이런데 일하시는 분들의 뭐 연봉을 깎으려고 들고 복지 혜택을 깎으려고 덤벼들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들 저한테 뭐 10원 한 장이나 이 나라의 바보 같은 보수 정치권이나 재벌 기업들이 뭐 지원금이라도 보태주느냐? 그런 거 없다라는 거죠. 뒷광고는커녕 앞광고도 제대로 안 걸리는 현실이 바로 우파 유튜버들의 현실인데 말이에요.
자, 원래 한국의 보수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데 인색했으며 사람을 공짜 열정페이로 부려먹어 왔습니다. 자기들을 벗겨먹으려는 좌파 거대 단체들에게는 굽실거리면서 비굴하게 상납금을 갖다 바치지만 양심과 국익 전체, 나라 전체의 관점에서 바로 자기들을 지켜주고 응원해주는 이들에게는 10원 한 장 지원하기를 아까워했던 게 바로 그 우리나라의 돈 많은 사람들의 현실이었어요. 저도 그 둔중하고 바보 같은 국내 대기업의 경영진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좌파 단체들의 비굴한 숙주 노릇이다 해주는 그런 양반들 저도 별로 안 좋아한다고요.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는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관점에서 이런 평론을 하는 겁니다. 전 세계 완성차 업계 가운데 단연 최고 수준의 혜택들을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더 달라고 외치면서 파업을 해대고 툭 하면은 생산 라인을 멈춰 세우는 이런 국내 대기업의 귀족 노조들을, 민노총들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개혁의 칼자루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정말로 이 나라가 영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맛이 가기 전에 행동으로 좀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